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직원들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월급도 줄 겁니다. 매달 월급을 줄 건데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세금만 이번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게 되면 월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띄고 줍니다. 세금을 띄고 주고 그 띈 세금을 즉 공제한 세금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 공제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 직원들 연말정산, 개괄적인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자, 근로소득, 직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근데 월급을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공제하고 줍니다. 그때 세금은 약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약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띄고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요. 사업주가 그 공제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매월 사업주는 직원들 월급에 대해서 약식으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요.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도 약식으로 세금 낸 거죠.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직전 연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월 직원들이 약식으로 낸 세금은 제대로 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 달 월급 줄 때 직전 연도 1년치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관련된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제대로 된 계산 금액이 나오겠죠. 직전 연도 직원들 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 계산했고요. 근데 직원들은 매월 세금 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요.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는 겁니다. 자, 근데 직원들 연말정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인데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급여 비율대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가령 2천만 원이다. 그러면 350만 원 더하기 초과 금액의 40% 이렇게 해서 빼줍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적용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낸 세금 있죠. 이 세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결정세액은 제대로 계산한 거, 기납부세액은 종업원들이 미리 낸 거. 이렇게 해서 두 개 비교해서 다음 연도 2월 달에 더 줄지 더 뺄지 사업주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겠죠. 자, 소득공제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소득공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공제,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주택에 대한 공제,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냈다면 건강보험 낸 거, 국민연금 낸 거 여러 가지 공제를 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200에서 10억까지 해서 그 종업원의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적용합니다.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1년 동안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이런 등등등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의 직전 연도 1년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 이거를 결정세액이라 부르고요. 기납부한 세금하고 비교해서 환급할지 추가로 내야 될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공제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들이 있죠. 자,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 내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또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빼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득공제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낸 거 있으면 빼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낸 거 있으면 또 빼줍니다. 밑에 단계에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가입한 거, 근로자들이 월세 낸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그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 입장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많은 질문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많이 공제받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 결혼했다면 장인 장모 공제를 많이 신청하고요. 물론 요건이 돼야겠지만 두 번째는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지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지출한 것도 내가 지출한 것처럼 조금 만들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절세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출했을 때 금융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이렇게 국세청에서 세액 공제 준 상품들을 또 많이 가입하고요.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근로자들이 많이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개념인데요. 원천징수는 이 사업주가 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띄고 주는 것을 우리가 원천징수라 부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띄고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이 많이 넓혀져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합니다. 특정 강사를 불러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재테크 강의, 즉 복리후생 목적으로 그런 재테크 강의를 열어준다면 사업주가 그 강사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지급할 때 기타 소득, 그 사람이 프리랜서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회사에 특강을 왔다면 기타 소득세를 띄고 그 강사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가령 제가 유명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회사에 이제 특강을 하면 돈을 받겠죠. 그러면 사업주가 저한테 강사를 줄 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세금 띄고 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문 강의라는 사업자가 아닌 이제 일시후발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의자라고 가정했을 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기타 소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세금을 띄고 준다는 개념이 원천징수다. 세금을 띄고 준다는 개념이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돈 줄 때가 가장 많이 해당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원징수한 금액들이 있고 그러면 매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주. 지급명세서 이렇게 세금 띈 상세한 내용을 지급명세서를 하는데 그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근데 근로소득, 퇴직소득, 특정한 사업소득 자 이런 원천징수한 게 있다면 이거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또 국세청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원천징수한 금액들이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근로소득, 퇴직소득이라면 다음 년 3월 10일까지 한 번 더 신고해야 된다. 두 가지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이번 시간 내용입니다.